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7.21% 급등,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3.18% 추가 급등해서 55,200원에 마감됐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추가 급등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고, 그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매도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이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막연하게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 본전 심리에 따라서 매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또 손 놓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두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돈의 흐름의 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옵션 만기일이었고, 이 옵션에 있어서 포지션 변화에 대한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이 이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과연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이 수급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순차적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 10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3조 원어치 3개월간 우선적으로 매입 후에 소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매입보다도 소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입을 통해서 없애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3%, 삼성전자가 3%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상승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호가를 가지고 이 30만 주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을 만들었다, 그만큼의 호재로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자사주 매입을 했던, 소각을 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도 일전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8월 28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500억 달러면 하나로 따져봤을 때 67조에서 68조, 이 정도 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였습니까? 4천조에 육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1.5% 비중, 시가총액 대비해서 1.5% 비중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보시면 이때 8월 말에서 9월 초 추가적인 급락이 있었지만 바닥권을 잡고 엄청난 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반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5%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300 몇십 조에 위치해 있는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3%에 달하는 이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러한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로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죠. 다만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하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추가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만 이런 급등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 안에서 원해려 또 상승만 하는 게 아니죠. 앞에 있던 이 악성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엄청난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갈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엄청난 주가 급락이 나타났던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죠, 여러분들. 2020년도 이 자리에서도 엄청난 주가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대 음봉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움직임, 그리고 나서 갭상승 출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났죠.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주가 급등,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나타난다. 왜냐?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수급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 구간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에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계속해서 상승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선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집중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장중에 7%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을 했지만 이게 과연 자사주 매입 소각 하나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물 시장과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 엄청난 자금의 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현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이 현물이라고 하는 게 이 선물 포지션에 따른 이들이 수익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파생 상품의 선물과 옵션의 이 움직임, 외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보여드려 보면 11월 14일 옵션 만기일이었고, 이번에 하락에 베팅했던 이 풋옵션에 베팅했던 이들의 변화가 이 포지션이 콜옵션으로 이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상승에 베팅하는 이 콜옵션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권에 대한 이 부분이 잡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전에도 88,800원을 찍었던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7월 11일이었단 말이에요. 7월 11일까지 쉼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풋옵션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 시점에서 맞춰서 다시 한번 콜옵션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때 7월 11일 날 다시 한번 풋옵션으로 변경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때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88,8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옵션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자리에서도 88,800원에 팔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7만 원이 왔을 때 또는 8만 원이었을 때 9만 원이 왔을 때, 9만 원이 왔을 때에도 이 5만 원에 내가 매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이 엄청난 수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다시 한번 이제 현물에 다시 한번 매수세를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 그 가운데서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 반대 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신용잔고를 확인해 봤을 때 이런 급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최소한 이 그 논리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신용잔고가 털렸어야 맞겠죠. 1조 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내려갔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신용잔고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올랐죠, 여러분들. 신용 물량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시면 차트로 한 번 더 보여드려 보면 녹색 선이 신용잔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엄청난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신용잔고가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까지 10%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파생 상품에 의한 이 자금의 흐름, 그리고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자, 이 보시면은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이런 포지션 변화에 따른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장에서 갭상승 출발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혼자 계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4903-4619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빠르게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소통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일전에 2%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전히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렇게 대응할 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금요일장이었죠. 여러분들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현물과 선물의 외국인 포지션이고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숏에 베팅했던 이 포지션을 롱에 베팅하는 콜옵션으로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셔라 이런 구체적인 가격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이곳부터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이 파생 상품에 따른 이러한 변화에 따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꼭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흡사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단기적인 급락 그 관계에서 피뢰침을 썼던 이 부분 정확하게 동일한 부분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타났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 함께 할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 안에서도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두 종목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종목군들, 여기서 두 종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초가 공략주라고 나와 있죠. 자, 금요일장에서 SG라는 종목과 자, 노브랜드 이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G 자, 마이너스 3.48% 출발해서 28%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우리가 뭐 20% 이상 다 먹자 이게 아니고요. 시초가에 접근해서 최소한 5%에서 10%만 수익 먹자. 이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갔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노브랜드도 마이너스 2% 출발해서 19%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움직임처럼 자, 두 종목 통해서 매일 10%에서 20% 챙겨간다고 했을 때 한 달만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아가도 얼마입니까? 20거래이기 때문에 200에서 400%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빠르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